이건희 컬렉션에 있던 네. 이전 작품들 컬러하고는 그때 네. 컬러가 거의 없던 그냥 한지 색깔? 그렇잖아요. 네네네. 좀 더 잔잔해진. 네. 그러니까 한지 종이 색깔에 네. 약간 색깔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간담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페로탕에서 PR 커뮤니케이션 담당하고 있는 박혜미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기자님들도 계신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정강영 작가님의 저희 페로탕과 함께하는 첫 개인전 타임블러썸 기자 간담회고요. 오늘 간담회 앞서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 그 작가님께서는 간담회는 따로 참석은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조금 어떤 뭐 작가나 뭐 갤러리의 관계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좀 기자님들께서 작품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작품을 위주로 좀 기사로서 좀 다뤄주시고 작품 자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한테 이제 대신에 이번 작품에 관련한 뭐 이야기들이나 이제 선생님 뭐 그간의 뭐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고 제가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께 이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님들께 잘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혹시 뭐 인터뷰 요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작가님 통해서 뭐 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작가님이랑 그런 것들은 또 어레인지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이제 개인전 하는 정강영 작가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선생님께서는 1944년에 강원도 홍천에서 출생하셨어요. 그 이후에 68년에 서울대학교 서양학과에서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서양학과에서 학사를 하셨고요. 그러고 68년에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1971년에 필라델피아 예술대학에서 석사를 이제 마치시고 80년대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되는데요. 6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70년대쯤에 미국에서 그 유학 생활을 하실 때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 굉장히 성행하던 추상표현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으셔서 그 학생 시절에는 좀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류의 작업을 계속 했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이런 불편하고 이질적인 그런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나는 나의 한국인으로서 나의 정체성, 나의 뿌리를 담은 그런 작업을 해야만이 내가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정체성, 뿌리, 그리고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고 그런 것을 어떤 것으로 인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게 이제 추후에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한지로 작업을 이제 풀어가는 데에 그런 어떤 핵심적인 이유가 된 그런 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2년도에 이제 필라델피아 예술대학에서 석사를 마치시고 82년도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런 말씀드렸던 어떤 한국적인 정체성, 뿌리에 대한 탐험을 하고자 전국에 있는 모든 오래된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동 하회마을을 비롯한 그런 한옥마을 아니면 민속촌 이런 곳들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작품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시다가 이제 본인이 어린 시절에 성장 과정에서 보았던 큰아버지가 이제 한약방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 한약방에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약을 포장하는 그 종이 오래된 종이나 한지의 약을 포장해서 이제 그거를 감싸는 그런 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어떤 보자기 문화와 연결을 시키게 되셨다고 해요. 선생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 이제 한국과 이제 어떤 서양적인 거에 좀 본질적인 차이점이 무언가라고 느꼈을 때 서양 사람들은 박스를 쓰는 박스 문화고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 물건을 포장할 때 보자기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포장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그게 각 문화권을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가 선생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에 한약방에서 그 약을 감싸는 그 패킷을 본 거 그리고 한국의 보자기 문화와 이제 섞여지게 되면서 어떤 약재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다리는 그런 정성 그리고 남에게 물건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물건을 싸는 그런 어떤 정감 같은 것들 그런 게 너무나도 한국적인 정서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게 이제 서양의 박스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고 규격화돼 있고 간단하고 편리하지는 않지만
뭔가 다른 사람을 챙기려고 하는 어떤 단아함과 애정이 깃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가난했지만 그런 가난한 삶 속에서도 뭔가 다른 사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정서 같은 것들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닿아 있는, 굉장히 한국성을 잘 드러내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또 그 보자기 포장 자체가 정말 오브제적으로도 굉장히 단아한 어떤 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느끼셨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80년대에는 이런 이제 작품의 어떤 소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여정 끝에 이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너무 기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집합 시리즈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집합 시리즈는 90년대 중반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작가님의 가장 대표적이고 아이코닉한 시리즈인데요.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작품들, 그리고 저희 바깥에서 보셨던 작품들도 전부 다 이제 그 집합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불리고 있는 작업들이에요. 이 작업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작품에 쓰이는 모든 종이들이 한지를 사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대미술 작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광영 작가님과 다른 작가님들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작가님은 그냥 단순한 한지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고서 아니면 뭐 문서를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작품을 가까이서 보시면 문자 같은 게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작가님이 굉장히 오래된 문서라든지 아니면 뭐 논어나 맹자 같은 옛날의 그런 책들을 이렇게 찾아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작품의 재료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몇십 년 된 것도 있고 길게는 100년 이상 된 그런 아주 오래된 책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작가님한테는 이 책 자체, 오래된 고서나 뭐 논어 맹자라는 그런 책 자체의 역사성이 있고, 그리고 그 종이가 실제로 오랜 세월을 흘러오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세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어서 마치 이런 작업을 이제 작가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역사의 재구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삼각형 모양으로 된 그 조각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약봉지를 감싸는 것 같은 그런 과정처럼 이 고서를 이제 정사각형으로 자른 뒤에 그 삼각형 조각을 그 정사각형 종이로 감쌉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감싸서 그 밑에 있는 조각을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이 끈으로 묶여서 이렇게 패널에 메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끈 자체도 종이를 다 꼬아서 만든 끈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다 그런 한지와 종이들로 이루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 작품 하나를 하는데 물론 작품 사이즈와 뭐 스케일마다 다르지만 정말 한지 조각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제작 시간도 오랫동안 소요되고, 또 작가도 그만큼의 굉장히 노동과 어떤 정신적인 집중을 소요해야 되는 그런 노동 집약적이고 또 수행적인 작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그런 보자기 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나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찾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한지나 고서를 사용하는 것 또한 선생님께는 어떤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한민족으로서의 어를 드러내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좀 옛날에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전통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애정과 어떤 존경을 담아서 그거를 동시대 미술 작가가 이렇게 새로운 미술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자 이제 노력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광영 작가님이랑 저희 집합 시리즈에 관해서 이제 좀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이번 페로탕 서울에서의 타임블라썸이라는 전시를 저희가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의 정광영 선생님께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전시를 해오신 작가님이시고, 이미 뭐 80세가 넘으시고 그런 원로 작가님이신데, 기존 전시와 이번 전시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좀 기존 전시들이 선생님의 어떤 굉장히 좀 회고전 성격이라고 할 만한 전시들이 최근에는 조금 많았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선생님의 그런 굉장히 긴 화업의 그런 것들을 이제 압축한 이제 다양한 집합 시리즈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주가 있었는데 그런 변주적인 작업들을 이렇게 시리즈별로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오신 그 집합 시리즈의 대표적인 어떤 회색 톤, 좀 갈색 톤, 그런 중후한 톤의 그런 작업들을 위주로 좀 많이 보여주는 전시들이었다면 저희는 선생님께서 비교적 한 10년이 조금 안 됐는데 비교적 최근에 시작하신 이런 좀 다양한 색채 작업들에 좀 집중을 해서 전시를 만들어 보고자 했어요. 이런 색채 작업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선생님이 이제 좀 노년기로 접어드시면서 손녀를 보시게 되면서 이제 손녀랑 굉장히 어떤 인터랙션이 되게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손녀를 보고 좀 어린 아이와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손녀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어린 아이의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정말 다양한 이제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자기 작업에 자기가 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색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를 보고 어떤 그런 순수한 색감과 색채에도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좀 오랜 세월 동안 커리어를 이어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80이 넘으신 시점에서는 그런 커리어의 어떤 말하자면 좀 중반부를 지나서 좀 후반부로 지나온 것이고 여기서 이제 어떤 점점 완숙된 그런 미술적인 완성도와 조형적인 완성도와 그런 것들을 이루시고 또 사적으로는 손녀를 보시고 이러시면서 약간 정말 선생님 스스로 좀 행복하다고 느끼실 만한 그런 시기들을 지금 좀 보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색채의 사용이 그런 어떤 선생님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이랑 좀 맞아 떨어져서 좀 자연스럽게 작품으로서 승화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가 그리고 그냥 인간 정가명으로서의 삶이 이제 다 섞여져서 이런 색채로 드러나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강렬한 색채 작품을 저희가 좀 모아서 이제 선보이는 게 저희 페로탄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랑도 또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모아서 좀 선보이는 전시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색다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제목을 타임 블라썸이라고 지었는데 말 그대로 어떤 좀 시간이 피어난다? 이렇게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좀 형상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성이라는 거는 선생님께서 이제 고서를 사용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런 오래된 물건들을 사용한다는 거랑 그리고 굉장히 이제 오래된 어떤 역사성이나 어떤 우리의 전통 안에서 작품의 실마리를 그동안 계속 찾아오신 것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제작하실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이 이렇게 시간적인 요소들이 선생님 작품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인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굉장히 컬러풀한 이 색채들과 만났을 때 정말 시간이 어떤 꽃을 피는 것처럼 피어난다라는 영감을 가지고 이제 이런 제목을 저희가 이번 전시에 붙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작업에 쓰이고 있는 이런 모든 색채들은 다 선생님께서 천연 염색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인공적인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의 것에서 좀 자연의 색채를 찾아서 이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는 한복에 이렇게 쪽물을 들이는 것처럼 뭐 치자나 뭐 구기자, 오미자,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열매나 뭐 차 종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천연 염색을 해오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들 그렇게 좀 자연적인 한질한 소재도 그렇지만 이 색채라는 요소도 자연적인 요소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전시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바깥쪽 있는 작품과 이 작품 그리고 위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신작으로 구성을 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연도는 제가 기자님들한테 리스트 드렸는데 연도는 23년부터 25년까지 있어요. 근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23년이 저 바깥쪽에 있는 저 걸려있는 천장에 걸려있는 작품인데 저 작품을 포함해서 이제 어떤 외부에 공개를 하는 거는 다 처음 공개하는 작품들이고요. 저기 보라색 뒤쪽에 있는 보라색 작품 같은 경우는 보라색 작업은 아예 선생님께서 아예 외부에 보여주신 적이 없고 처음으로 공개하는 색깔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가 2층에 이제 올라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2층에 있는 품 시리즈는 그 시리즈 또한 24년부터 선생님이 새로 제작을 한 시리즈인데 외부에 공개하는 거는 이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처음 공개하는 시리즈입니다.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좀 그 작품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 공간에서 보시는 시리즈가 품 시리즈예요. 제목은 똑같이 집합
품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 시리즈를 작가님께서는 이제 품이라는 시리즈로 구별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하신 작업이고 공개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처음 공개하는 작업들입니다. 1층은 제가 좀 그런 화려한 색채로 좀 시간이 마치 뭐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리즈가 그리고 이 공간이 좀 기존의 선생님 전시나 작업들과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평면적이어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기존의 집합 시리즈는 그 삼각형 조각들이 굉장히 좀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는데 오히려 지금 보시는 이 품 시리즈는 이 화면을 좀 더 평평하게 만듦으로 해서 뭔가 좀 차분하고 평온하고 온화해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좀 이렇게 풍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생님에게는 좀 최근에 들어서 작업을 통해서 뭔가 좀 강한 에너지를 발산한다기보다는 관람객들과 좀 더 이런 차분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셨고 이런 것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비워내고 정서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바다 같은 이미지로도 읽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기존 집합 시리즈의 어떤 그 한지의 작은 조각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조각적인 물성들이 있는데 그 조각적인 물성들보다는 이 조각들이 이제 집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이미지 자체를 강조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품이라는 시리즈의 제목은 말 그대로 좀 감싸 안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이런 제목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좀 보다 기존의 작업들보다 좀 부드럽고 평면적인 그런 구조를 관람객들이 좀 그런 차별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선생님께서 이제 전달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선생님 작업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선생님이 이제 여든이 넘으시면서 어떤 정서적인 전환점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좀 느끼게 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이런 작업들에서 잘 보이고 입체에서 평면으로 변화를 하고 어떤 정서가 깊어지고 또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 그런 작업의 깊이감이 생기는 것들을 좀 이런 작업에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광훈 선생님의 작업은 좀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뭔가 추상화와 단색화의 어떤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수행적이고 명상적이고 동시에 반복적인 어떤 그런 과정의 의미가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이런 색채가 피어나고 또 어떤 감정적으로 좀 더 완숙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작품들로 저희가 이번에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정강은 작가님이랑은 저희가 이번엔 첫 전시지만 이제 좀 앞으로도 저희가 좀 해외 갤러리를 통해서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또 작가님을 좀 해외에도 많이 알리고 또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작가님 좀 건강한 점 없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아직 정정하세요. 이제 전소 네.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전속이 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뭐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뭐 이렇게 뭐 저희가 100% 뭐 전속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네네 네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간다. 네네네. 한국 페로탕에서 한국 작가들 전속이 무슨 분인가요? 저희는 박서보 선생님이랑 이배 작가님. 이배 작가님 전속으로 되신 건가요? 네네네. 그럼 이배 작가님은 또 조연아랑이라는 건 전속이 아니시구나. 이배 작가님 조연아랑이랑 전속이실 거예요. 네네. 전속을 여러분들도 같이. 네네네. 그쵸. 페로탕에서는 주로 이제 해외 쪽에 많이 하시죠? 저희는 해외 작가도 많은데 저희가 또 한국 작가를 해외 쪽에 많이 그쵸. 네네네. 일본 작가분도 네. 해외로 나갈 계획이 많이 맞아요. 어떤 네. 계획이죠? 저희가 뭐 아직 2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가 워낙 해외에 저희는 지점이 많잖아요. 지점도 많고 저희는 해외 페어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창구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원로 작가를 좀 저희가 좀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저희가 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해외 작가분들 많이 이번에 또 네, 저희는 아마 올해도 좀 그렇게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 같고 저희가 또 이제 여러 작가님들 이렇게 그룹쇼처럼 저희는 부스에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아마 올해도 그렇게 할 것 같고
정강은 작가님은 뭐 저희가 이제 이 전시를 통해서 저희랑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아마도 프리즈 부스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마 그때도 좀 신작 위주로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정강은 작가님도. 해외 작가들 뭐 저희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 그 카이카이 키키 소속 작가들, 뭐 무라카미 타카시, 뭐 미스터, 오비, 에미쿠라야 최근에 개인전 했었던 그런 작가들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그 비비안 그레벤이라는 독일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굉장히 좀 유화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 굉장히 좀 아이시한, 마치 이렇게 얼음 조각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거든요. 저희가 작년 프리즈에서도 한 점 선보였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 7월에 그 작가 개인전이 또 예정돼 있어서 저희가 올 9월에 부스에서 또 한 점 보여드릴 예정이고, 아직은 또 지금 확정된 작가도 있지만 아직 좀 미정인 작가들도 좀 많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그 정도.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안에는 뭐 다양한 매트를 쓰시는데 그 삼각 그 조각이라고 말씀드린 게 스티로폼을 많이 쓰시기는 하세요. 그 스티로폼을 이제 한지로 감싸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종이끈으로 묶어서 매달고 그런 과정으로 작업을 하세요. 1층에 있는 작품.